오늘은 우리 홍유진 박사가 준비해 온 사건이네. 이 사건은 상당히 강력 사건이에요. 네. 이거 진짜 이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그런 사건인데 언젠가는 대한민국 살인 사건의 범주에 들어가서 해야 될 사건인데 우리 홍 박사가 그냥 미리 땡겨버리는 바람에 맞아요. 살인 사건 하나 더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예. 네. 한번 가보시죠. 이거. 예. 이게 제가 제목을 지적 장애 여성 살해 콘크리트 안매장 사건 이렇게 네. 적어드렸어요. 이제 사건 지적 장애 여성을 살해해가지고 콘크리트 안매장을 했던 그런 사건. 네. 이 제목만 들어봐도 살벌하네. 정말 네.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게 이제 사건으로 들어가 보자면 2019년 9월 15일이었어요. 이날이. 얼마 안 됐어요. 네, 일요일이었는데 한적한 일요일 한 시골 마을에서 납치 사건이 하나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아침에 이제 군산시 대하면이라고 하는데 네, 대하면 알아요. 네, 예. 요 시골 마을에서 납치 신고가 접수가 돼요. 예. 그러면 군산경찰서에 된 거네? 네, 군산경찰서예요. 네. 그래서 이제 31세 여성 A 씨. A 씨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납치가 됐다는 거예요. 친구 집에서 납치가 된 거예요? 네. 그 아침 한 9시 40분경에 어떤 남자가 이 친구네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이 A 여성을 놀고 있던 친구랑 놀고 있던 이 A 여성을 막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도대체 다짜고짜 욕을 해서 찾아와서 욕한 이 남자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이 남자는 이 A 여성의 남자친구 B 씨였대요. 그럼 둘 다 나이는 동갑이네, 31살? 네, 31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남자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막 욕하면서 그러니까? 네, 욕을 막 하니까 이 A 여성이 따라 나섰어요. 자기 남자친구니까? 예, 일단 나오라고 막 그랬구만. 네, 막 욕하면서 나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럼 뭐 남자친구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따라 나갔잖아요. 예.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왔어요? 남자친구가 혼자 온 게 아니고 이 여자 A 씨가 나가니까 네. 2명의 남녀가 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명의 남녀가? 네, 그 2명의 남녀는 36세 여성 C 씨, 그 다음에 28세 남성 D 씨였어요. 그러면 이 남자친구가 얘들을 같이 데리고 온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 명이 찾아왔고 그 중에 한 명이 남자친구 그리고 한 명이 여자 한 명이 남자 이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남자친구가 들어가가지고 너 나와 막 욕하면서 이제 끌고 나간 거죠. 끌고 나갔더니 같이 왔던 그 여자 C 36살 먹은 여자? 그 여자가 막 그 A 여성 뺨을 막 때리더래요. 이 여성이 뭘 훔쳐갖고 나왔나? 그럼 뭐 잘못을 한 것 같잖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같이 온 남자 D 씨가 그 A 씨를 막 다짜고짜 끌고 차에 태워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뭐 남자친구만 찾아왔으면 그러는가 보다 할 텐데 그러네. 갑자기 3명의 사람이 나타나갖고 막 욕하고 때리고 그냥 강제로 차에 태워서 보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바로 신고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어머니한테 알렸죠. 이 A 씨 어머니한테 친구가 전화해서 얘 누가 끌고 갔어요. 납치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곧바로 112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산경찰서 강력 4팀이 이거 완전 비상 걸렸겠다. 예, 납치 사건이니까요. 바로 이제 사건 배당 받고 고 A 씨 친구네 집으로 출동을 했죠. 없어진 집으로. 예. 그래서 갔을 때 이제 어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 와 계셨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지적 장애인이셨대요. 아하. 예.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A 씨도 지적장애 2급이다라고 이 엄마가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럼 끌려간 여성은 지적장애 2급이네요. 네. 그리고 그 여성의 엄마도 지적장애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놀러가 있던 그 친구가 이제 경찰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원래 알고 있었나 봐요. 남자친구니까. 그렇지. 네. 남자친구 얘기했겠지 뭐 자기 친구한테. 네.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끌고 갔어요라고 이제 경찰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요때까지만 해도 경찰 입장에서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나타나서 뭐 앙심을 품고 불만이 있어가지고 납치했는가 보다. 근데 그러기에는 또 같이 온 여자가 뺨을 때렸다며요.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에요? 뭔 경우지 이게? 그래서 일단은 차를 태워서 이제 갔다고 하니까 이제 차량 조회를 해보면 되는데 CCTV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굉장히 한적한 그냥 시골 도로 하나 있는 그 마을이었거든요. 이거 CCTV 없겠는데? 그래서 없을까라고 걱정했는데 천만다행히 예. 친구네 집 옆집이 고물상을 하고 있어요. 고물상이 있어. 고물상은 무조건 고물상 있잖아요. 고물 훔쳐가고 그러기 때문에 네. CCTV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CCTV가 있었던 거예요. 다행이네. 고물상 CCTV가 아주 막 그 도로를 다 비추고 있는 CCTV가 있었어요. 그래서 CCTV 확인해 봤더니 그 A 여성이 이 3명의 남녀한테 억지로 막 붙잡혀가지고 떠밀리듯이 그 차량에 탔는데 그 차량이 차 이름 소나타 상관없어요. 소나타. 네, 소나타에다가 태워가지고 까만색 소나타였는데 그 막 태워가는 모습이 다 찍힌 거예요. 아 여기 뭐 사진도 나오네. 네. 맞네 소나타.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천만다행히 번호판까지. 아 뭐 이거 게임 끝났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차적 조회하죠. 그렇죠. 그래서 차주 이름이랑 주소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 요때 이제 동사무소에다가 협조 요청해가지고 차주 연락처를 받았대요. 전화번호 받았겠지. 뭐. 네. 그래갖고 연락을 당연히 했죠. 예. 이제 그래서 했는데 연락이 다 왔어요. 받아요 차주가. 전화 받았어요. 예. 근데 자기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어. 뭔 말이에요? 하고 퍼적 뛰더라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여기 경찰이 전화했을 거 아니야. 당신 조금 전에 와가지고 당신 차로 여자 납치해 갔잖아. 납치했지. 응. 강제로 끌고 갔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거네. 네, 이 사람이. 펄쩍 뛴 그럼 거예요. 얘는 아니라는 얘기네. 그래서 자기는 나는 관련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저 익산 살거든요. 라고 하면서 뭐 오세요. 얘기 좀 하게 무슨 일이에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군산에서 익산 저 대하면이면 그냥 인접해 있어요. 바로 옆이죠. 예,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팀이 곧바로 익산으로 출동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차주 까만색 소나타 이 차주를 만났어요. 음. 그랬더니 아 맞아요. 내 차는 맞아? 네, 제 차 맞는데 제가 친구한테 이 명의를 빌려준 거거든요. 하하. 제가 뭐 돈도 뭐 다 아무것도 저는 안 하고 명의만 제 명의를 빌려주고 제 명의로 친구가 알아서 차 사가지고 타고 다닌 거예요. 아이, 뭐 이런 이렇게 게 한 뭐. 건데 이 친구 그럼 그럼 그 친구 차주의 누구야? 친구가 바로 아까 그 차 끌고 태웠다는 D 남성 D 28살짜리 남성. 아, 밖에서 기다리던 예. 남성 중에 저 어린 친구 제일 네네네. 26살인가 28살인가. 걔 28살 그 남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차주랑 둘이 친구라니까 이제 수사팀이 그러면 차주한테 빨리 그 D한테 전화해봐라고. 그렇지. 그러면 니네 전화번호 알고 있을 테니까 전화해보라고 그랬겠지. 전화를 막 했는데 전화를 아무래도 안 받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한 2시간쯤 지나가지고 이 D가 차주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럼이? 네, 왔어요. 그러니까 이 차주가 화가 엄청 나가지고 야, 시키야 왜 너 내 내 이름 이름으로- 팔고 막 뭐 하고 다니는 거냐. 나 지금 나한테 납치범이라고 형사들이 난리치는데. 네, 그렇게 막 엄청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도대체 이게 뭔 그러겠지. 일이야? 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아니야 무슨 납치야. 납치가 아니라 내가 그냥 아는 이제 그 여자 점심이나 사주려고 고기 사주려고 데리고 간 거야. 그런데 때려? 그러니까요. 아까 그 같이 온 여자가 막 뺨을 때렸잖아요. 요구하면서 끌어냈고. 그러니까 강제로 막 태우고 이랬는데. 근데 이 새끼는 저 고기 사주려고 데려갔대요? 예, 그렇게 둘러댔어요. 그래서 이 차주가 그 자기 친구 D 씨한테 야 너 이제 형사님들이 너 찾으러 갈 거야라고 하면서 그 수사팀 담당 팀장님의 연락처를 이 D한테 알려줘요. 이분한테 전화해봐. 그러면서. 이제 너 만나러 가실 거래.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 D가 수사팀장님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럼이? 자기가 직접. 네. 그래서 또 똑같이 얘기하죠. 납치가 아니고요. 밥 사주려고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 좋다. 그럼 너 지금 어디에 있냐? 그 여자 데리고 너 지금 어디 갔냐? 이렇게 하니까 잠깐 뭐뭐뭐뭐 하더니 그 익산에 대학이 하나 있잖아요. 원광대학교. 네. 원광대 쪽에 있어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게 바로 가야죠. 경찰이야 뭐 바로 가야지 네. 뭐. 그 만나봐야지 그럼 무작정. 그래서 그 DC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천만다행히 요때 그 납치됐다던 A씨 여성이 같이 있어? 네, 안전한 상태였어요. 그럼 진짜 밥 사주러 데려갔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근데 더 이제 이 D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밥 사주려고 한 거다. 근데 문제는 그럼 정작 따라 나선 이 A씨 여자한테 물어보면 알잖아. 물어보면 말잖아요. 근데 여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밥 사주려고 데리고 나온 거라고? 네. 그럼 때린 건 뭐냐고 물어보지. 그래 이제 그런데 이렇게 형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A 씨가 말은 맞아요. 저 이 사람들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저 밥 사준다 그래서 제가 따라 나온 거예요라고 말은 하는데 막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이 표정 보면 형사들이 역력하더래요. 금방 알아. 겁에 질려 있는 그래, 기색이 이제 금방 딱 알지. 이상하니까 이 수사팀장님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뭐 찝찝하지. 그래서 일단은 아무 티도 안 내고 그러든 말든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사건화가 된 거니까 일단은 경찰서 가야 돼. 일단은 가자. 이렇게 가서 해가지고 얘기해보자.
티를 전혀 안 내시고 무슨 큰 거 이제 있다 이런 느낌 없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천천히 말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남성 D도 설득을 하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여자 경찰서까지. 데리고? 예. 그래서 경찰서에 딱 도착해서 처음 일단 한 게 바로 분리. 그렇지 분리해야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성 A 씨를 일행들이랑 분리를 시키고 요 여성한테 이제 진술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여성이 지적장애 2급이었잖아요. 네. 근데 천만다행히 2급이어도 약간 어눌하지만 자기 의사 표현은 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대요. 그러면 이게 지적장애라고 해도 이제 약간 유독 더 심하게 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좀 언어적인 부분이면 의사소통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 여성은 지적장애 2급이었지만 조금은 어눌해도 자기 이제가 뭔가 표현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대요. 그러면 괜찮겠다. 근데도 계속 경찰서 와서도 그 D씨 일행이 자기 밥 사주려고 데려간 거다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하더래요. 떨어뜨려 놨는데도.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다 CCTV 확인했어요. 고물상에서 찍은 네. 거. 거기서 봤더니 당신이 도저히 이거 뭐 좋아서 따라간 거라고 보이지가 않는다. 비자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조금씩 더 한 거죠. 그랬더니 그제서 맞아요. 저 억지로 끌려간 게 맞아요. 이렇게 이제 납치 나오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납치 혐의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 A를 조금 더 설득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조금 얘기해봐. 들어봐. 지금 딱 얘기한 거는 맞아요. 저 억지로 간 거예요라고 하니까 이제 도대체 왜 어떤 식으로 뭐가 있었나 이렇게 그렇지, 알아봐야지. 했더니 이제 과거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는 뭐예요, 이게? 사이니까. 그 과거에 남자친구 아까 남자친구 B 씨가 제일 먼저 이제 문으로 불러드렸잖아. 네. 끌어냈잖아. 그래서 그 B 씨랑 나머지 일행들이랑 한 6개월 정도 같이 살았대요.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던 그 36살 먹은 여자, 그 다음에 28살 차 먹고, 대포차 끄는 놈, 네. 그 다음에 애인, 네. 이 여성 이렇게 해서 공동 생활을 했다고? 네, 한 6개월 정도 같이 살았대요. 그 왜 빌라 공동 한 생활하지? 빌라에다가 그래서 이제 요렇게 공동 생활을 하면서 동거가 시작되니까 요 일당들이 휴대폰, 신용카드, 현금카드 이런 거를 다 뺏어가고 자기 거, A 여성 거, 그리고 장애인 수당으로 나오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 이 A 여성의 장애인 네. 수당 지적장애 2급이니까 맞아요. 그것도 한 300만 원 이런 거를 다 뜯어갔대요. 이 갈취했구만 이 새끼들 공동체 생활하면서. 네, 맞아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가끔 때리기도 했대요. 하하씨.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그 공동체 생활하던 빌라를 뛰쳐 나왔다는 거예요.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도망쳐 나왔다고 찾아와고 때리면서 다시 끌고 끌고 간 간 거래. 거예요. 네. 이건 그 나쁜 놈들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은 자기 의사가 아닌데 강제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막 붙잡혀 있었잖아요. 다 강금이죠, 강금. 그죠. 핸드폰 다 뺏기고 돈도 다 뺏기고 못 나가게 하고. 공동 강금이야. 그렇죠. 공동 강금이 지금 딱 확인이 맞아요. 된 거예요. 죄명이 하나 나온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공동체 생활을 또 더 파봐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공동체에 그럼 누구누구가 더 있었냐 확실히 정확하게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쭉쭉 관계를 따져봐야겠지. 알고 봤더니 아까 그 남자친구 말고 그 찾아왔던 남자 여자 2명 남녀 2명이 각각 보도방을 운영했었대요. 에이씨. 여자는 여자대로 보도방 남자는 운영하고, 남자대로. 예, 보도방 운영하다가 포주들이야. 포주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다가 둘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을 이제 좀 이렇게 밑에다 두고 성매매를 해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포주 새끼들이. 그러면 이 여성 A 씨는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랑 연결이 그렇지. 되느냐? 그렇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까 36살짜리 여성이 있잖아요. 따귀 때린 여자. 네, 뺨 따기 때린 여자. 여자랑 이 납치된 여자랑 학교 선후배 사이래요. 때린 여자가 선배고만 학교. 네, 그래서 이 때린 여자가 이 A 씨를 꼬드겨가지고 꼬여낸 거예요. 집에 있는 A 씨를 꿰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꼬임에 넘어갔구나. 그래서 이 여성이 A 여성이 먼저 이 공동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 여성의 남자친구였던 그 B 남성이 불러낸 네, 여자. 자기 여자친구가 거기 있으니까 같이 거기에 합류하는구나. 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남자 D랑 여자 C가 포주잖아요. 성매매를 막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막 시켰는데 다행히 이 A 여성은 성매매는 안 했대요. 남자친구 같이 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돈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성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이제 뜯어내야 되는데 성매매를 안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 커플은 대신 남자친구가 어디 일용직 나가가지고 일용직으로 해갖고 돈 벌어오면 그거 다 족족이 뺏어가고. 뭐야, 이제 이를테면 그냥 저 결혼만 했으면 두 부부가 그냥 어떤 놈들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냥 돈 벌어다가 바치는 거네. 그렇죠. 이거 완전 나쁜 이거 포주 새끼들. 지금 납치 사건만 해도 이게 적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숨겨진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가 밝혀지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나오는 게 진짜죠. 예, 이제. 이게 이제 메인이에요. 본 사건이에요. 지금 이제 서곡은 울렸네 지금. 네. 그런 이제 요 과정에서 딱 수사팀장님이 요 이제 어머니도 만나고 납치 사건을 수사를 그렇죠.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뇌리에서 계속 기억에 남으셨대요. 뭐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어머니한테 납치 신고 받고 출동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가 그 이런 말을 하셨대요. 물론 이제 엄마도 지적 장애가 있으시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좀 두서없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형사수술한 거지 그냥. 네. 그래서 지적 장애가 있으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크게 그렇게 이제 의미는 안 뒀는데 근데 딱 한마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막 이상한 말을 했는데 우리 딸이 얘기하기를요.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그 사람이 죽는 걸 봤대요. 같이 있으면서 걔들하고. 예,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납치범들이 우리 딸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아, 사람 죽이는 걸 못 본 목격자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것 같다. 그래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제 두서없이 하시는 말씀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이 또 납치당했으니까 막 경황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자꾸만 너무 찜찜하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염두에 두고 있다가 딱 이런 얘기 이제 이 공동체 생활 얘기가 딱 나오니까 뭔가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럼 딸한테 파봐야지. 예, 그래서 엄마가 했던 말을 이제 확인을 해요. 그래서 A 씨 엄마가 그러시던데 거기서 사람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거 봤다고 하던데 그거 진짜예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엄마한테 한 얘기잖아. 그러면서 네, 했겠지. 이렇게 하니까 딱 요 말을 들을 때 이 A 여성이 막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더래요. 와, 그럼 뭐 있어 이거. 근데 반응은 그렇게 하는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랑 관련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진술을 할 수 있게 편안하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편안하게 얘기해도 괜찮다, 안전하다, 우리가 잡아줄 거다 이렇게 막 안심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조금 협조적인 모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야?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것들이 사람 죽이는 거 봤네, 보기는. 그럼 이제 이 공동체 생활하는 이 여기 공간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얘기잖아, 결론은. 그래서 이거 이제 큰 사건이다 해가지고 요 살인 사건에 대해서 또 파기 시작해요. 그러면 남자친구 있잖아. 예, 남자친구한테도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물어보죠, 순차적으로. 일단은 이제 A 씨가 얘기를 했으니까, 여성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A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 D 씨 아까 28살짜리 남자 데리고 갔던 그 D 씨 일행이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죽인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에 빠뜨려 죽이지 않았대요. 아니라고. 여자가 사람 죽이는 모습은 봤는데 저 형사가 물에 빠뜨려 주겠다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럼 어떻게 죽였다는 거야? 그걸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무옷으로요. 물을 막 싸서요. 사람을 죽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무옷으로 쏴서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지금 이분이 지적장애가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고무옷으로 물을 막 싸서 사람을 죽였어요. 고무옷으로 쏴서? 그리고 또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여기 한 2달 정도 그 죽은 애 있잖아요. 걔를 베란다에다 가둬놓고요. 밥도 안 주고요. 막 때리고요. 맨날 때리고요.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진술을 딱 한 거예요. 이 A 여성이. 그래? 그러면은 죽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일단 물어봐야지. 시신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당연히 물어보지. 그거 찾으면 간단하니까. 근데요, D 남자 애들이랑 그 일행이요, 되게 먼 데로 가가지고요, 묻었는데요, 거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애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도 가긴 갔구나. 그러니까 아는구나.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는 나왔는데 지금 디테일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어디로 묻었는지 어디로 간 건지 그렇지. 뭐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A씨 인지 능력상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남자친구 같이 있었다는 남자친구. 걔도 뭐 지적 장애가 있나요? 네. 근데 이 지금 남자친구도 지적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천만다행인 거는 이 여성은 지적장애가 2급이었는데 이 남자친구는 지적장애가 3급이었어요. 조금 더 경미한. 네. 경미하네. 네. 그래서 걔 상대로 물어보면 되겠다. 그러면 조금 말도 더 조금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 B 씨를 상대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요거 하실 때 그 이제 담당하셨던 아마 팀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A 씨 조사한 여성 조사한 조사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요 수사하신 분이랑 이 남자친구를 수사하는 분을 딱 다른 사람을 배치를 한 거예요. 다른 수사관을. 그리고 나서 무슨 내용으로 얘기했다는 것도 안 알려줬대요. 이 담당 조사관한테. 남성 B 씨를 조사한 담당 조사관한테 그냥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게 맞는지 B 씨한테 확인해라. 요 정도만 했대요. 왜냐면 이 지금 각각 A랑 B가 물론 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건 확실하진 않지만 거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진술이 맞나? 를 좀 대조해 보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예단 없이 하라는 거네. 아주 최대한 객관적으로. 네.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중요하지. 또 이 두 사람이 다 약간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걸 토대로 딱 이렇게 겹쳐봤을 때 자연스럽게 한 진술인데 겹쳐봤을 때 맞으면 그건 정말 맞는 거잖아요. 100% 맞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진행을 하셨대요. 잘했네. 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요 B 씨 같은 경우는 지적상의 상급이었지만 의사 표현 능력이 또 좀 상당히 괜찮았대요. 네. 좋은 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B 씨한테 살인 사건 난 걸 우리가 안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 털어놓더래요. 졸졸졸 얘기해요? 네. 구체적인 상황을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A 여성이 진술한 거하고 대조했을 때 맞는 거네. 네, 거의 지금 그 사망한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야산에 유기했다 이런 것까지 진술이 거의 다 일치를 하더라는 이거 거예요. 봐라, 살인 사건이네 이거. 그 완전 이제 살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럼 사망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했을 그렇지. 때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 네, 이 지금 여성 A랑 남성 B랑 다 이 사망한 사람을 알고 있었대요. 같이 있었으면 알았겠지. 이 사망자는 광주에서 가출해가지고 대구로 온 거예요. 광주에서 있다가 가출해서 대구로 와서 지내던 20살의 지적장애 여성이었어요. 아이고. 지금 이 사망자도 지적장애가 있는 그러네. 여성이었던 이게 거예요. 지적장애 여성들만 꼭 꼬여들이네 이놈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 SNS 페이스북이라고 성매매 하는데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까 남성 D가 페이스북 친구를 이렇게 맺었대요. 거의 이 사망자랑. 사망한 꼬여서 끌어들이려고. 예, 그래갖고는 이제 친구 맺어갖고 막 이렇게 좀 얘기하고 하다가 야, 너 내가 돈 벌게 해줄게. 조건만 하면은 돈 벌 수 있어. 그리고 너 지금 지낼 데 없다 그랬지? 너 오면은 우리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게. 그러니까 같이 살자. 너무 새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데리러 나갔대요.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이 D 씨가 그 숙소로 이 사망자를 만나가지고 숙소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 구해온 거네. 성매매 여성 하나 구해온 거야.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목적이 딱 아주 분명하잖아요. 나왔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성매매하고 뭐 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죽였냐고요.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성매매를 시키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 여성이 머리에 좀 화상 자국도 좀 있고 이제 건강도 좀 안 좋고 이러니까 남성들이 선호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만남이라는 그 일을 하기가 조금 마땅치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부적격자네, 부적격자. 이 새끼들 입장에서는 네. 입만 하나 들은 거네. 그러니까 이제 성매매는 못 시키겠고 그럼 이제 어떻게든 돈을 뽑아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 사망자 명의로 대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여자 명의로 대출 뽑으려고? 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망한 여성이 신용불량자 상태여가지고 이 새끼들 입장에서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네. 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매매도 못 시키고 대출해서 돈도 못 땡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사망자를 베란다, 이게 세탁실로 이용했던 그 베란다로에다가 감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들 이게. 감금만 해놓고 그래도 그래도 사람이니까 먹을 것도 주고 좀 해야 되는데 밥도 안 줬대요. 이런 나쁜 놈들 말이야.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고 있으면 짜증 난다, 화난다 이렇게 하면 화풀이 하는 대상으로 이제 사망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내보내면 되지 다시. 그러니까요. 그걸 구태여 저 세탁실에 가둬놓고 두들기 패고 그래? 이게 악질인 거죠. 이런 아유 씨. 그리고 또 뭐 때리는 것도 물론 때리는 거 나쁘지만 어느 정도껏 때려야 되는데 이 정도가 점차 강도가 엄청 세진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 아 이거 뭐 폭행의 특징이에요. 예. 강도가 폭력은 계속 강도가 강해져요. 그렇죠. 예. 처음에 2대 때리다가 그 다음에 3대 때리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 여성이 참. 에이. 이제 여기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 지금 A 여성이랑 B 남성이 지금 보면 이 D 남성 D 28살짜리 그 소나타 타고 다니는 그 D 남성이 지금 거의 주도해 갖고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나쁘게 행동한 사람이 D 남성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남성이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아 현재는 없지만. 네. 그게 이제 31세 이제 편의상 남성 E라고 할게요. A, B, C, D, E. 남성 E 31살짜리 남성 E도 이 지금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면서 사망자가 사망할 때까지 막 이렇게 때리고 폭행에 가담을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요 남자 관련된 부분은 이 그 남자친구 B 남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여자친구가 지금 공동체에서 도망 나갔잖아요. 그 이후에 이 남성도 공동체에서 나갔대요. 아, 그럴만 하겠다. 나는 감이 오는데. 뭔가 아니 이 지금 A 여성이 도망가가지고 밖에 경찰에 가서 좀 뭔가 발설하면 가둬놓고 성매매 시킨 거, 그 다음에 그 여자 그 베란다에 가둬놓고 죽인 거 이게 다 뽀록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찰한테 걸리면 작살날까봐 지도 도망가 버린 거구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남성도 그럼 찾아야 되겠네. 이 지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남자친구 B 남성이 아까 자기랑 남자친구랑 그 36살짜리 여자 C랑 28살짜리 남자 D랑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그 자기 일당들이 여자 A를 찾아다니는 것뿐만 아니고 이 남자 이 남성도 막 찾아다니고 있었대요. 불안한 거야 이 새끼들. 그러니까 걔도 찾고 있는 중에 A가 먼저 찾은 거구만. 거예요. 예. 그럼 E도 결국 찾으러 댕길 판이네. 예. 근데 이제 어디 있는지를 잘 못 찾아가지고 아직 못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이 이 정보를 딱 확보를 했으니까 남성 E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을 했더니 신원 조회를 했더니 지금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쉽네 그러면 뭐 빨리 가서 이 새끼 만나면 되겠네.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 A 여성보다는 B 남성이 남자친구가 조금 더 말을 낫잖아요. 잘하니까 사망했던 시기 그다음에 안매장한 위치 그거를 진술을 했어요. 아. 그 대략 한 달 전쯤에 죽었고요. 그래서 매장을 했어요. 근데 매장한 데는 경남 거창군이에요. 이렇게 야, 이야기를 그 해요. 자세히 안 해? 네. 그래서 제가요 뭐 이렇게 말로는 지금 잘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저를요 거창 터미널 있는 데까지만 데려다 주면 거기에서부터는 제가 그 묻어놨던 안매장지에 매장지에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 현재 사태는 납치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채 하루도 안 지났는데 살인 사건으로 변한. 네. 납치범을 검거하고 또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딱 야, 됐던. 완전히 살인 사건으로 전환돼 버렸네. 네. 자, 지금 요때 지금 경찰서에 A랑 B만 있는 게 아니고 C랑 D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 저 28살짜리 소나타 주인하고 네. 그 저 포주 여자. 네, 뺨 때린 여자. 이 이제 그것들은 아직 대기 상태에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수사가 어떻게 살인 사건이 밝혀졌는지 아닌 건지 모르지. 모르죠. 모르지. 모르니까 막 우리 왜 잡아왔냐고 빨리 풀어라. 지금 당신들 우리 지금 불법으로 감금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 고소하겠다. 뭐가 짓이겠다 그러겠지. 네. 이러고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팀이 일단은 마냥 잡아둘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 A 여성을 공동 감금했잖아요. 일단은 그거 하나는 딱 떨어지니까. 네. 이 그걸로 피해자가 체포해 버리면 돼. 그래서 긴급 체포를 했어요. 일단은 맞아요.
B, C, D의 이 일당 3명을 일단은 긴급 체포를 해놨어요. 잡아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공동 강금 혐의로 일단은. 네. 그리고 살인 사건 조사하면 되니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남자친구 B 남성이 얘기했던 게 납치 이제 이 B 남성의 진술을 확인했던 일시가 9월 15일 한 5시경이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이 남자를 데리고 그 거창 시신 터미널로 찾으러 가네. 가죠. 지금 이 남자친구가 자기 거창 터미널까지만 가면은 안다며. 안 한다고 했으니까 갖고 한 7시경에 도착했대요. 거창 터미널에. 도착할 때 또 막 하필이면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고 해요. 이거 시신 발굴하러 가는데 또 비 내리고 그러면 참 마음 그래요. 또 밤에다가 이제 밤에 9월 7시면 깜깜하잖아요. 란튼 후레쉬 전부 동원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요. 추적추적 이제 비가 오는데 B 남성을 이제 조수석에다 딱 앉혀놨더니 마치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좌로 가요, 우로 가요. 오, 안내를 척척 하더래요. 그런 쪽으로 또 발달된 사람들이 그럴 있어요. 수도 있어요. 예. 네. 그 뭐 조금 물론 여기서 이제 몇 헷갈리기도 했는데 하여간 이제 그 어떤 한 마을을 지나쳐가지고 야산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까지 딱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나. 그래서 한 8시경에 이 야산에 그 매장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야산 8시에 도착을 했대요. 깜깜하겠네. 9월 달에 밤 8시면 깜깜해. 참 찝찝해. 사바구 들고 이게 플래시 란튼 들고 가서 시신 묻어놨다는데 땅 파는 거 참 찜찜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 비남성이 장애가 있어도 약간 이런 공간지각력이 좀 그런 좋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산에 내려오니까 이제 뭐 이렇게 걸어 올라갈 거잖아요. 도로로 들어서서 조금 이제 산 쪽으로 가니까 이 비남성이 한 도로 옆에 농로를 가리키면서 이거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또 가르치더래요. 야. 근데 나중에 이 남성이 왜 이렇게 이 장소를 잘 기억했는지에 대한 또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장소를 막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요때 약간 비가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흙이 막 흘러 내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흙이 있는 장소니까. 근데 거기서 딱 봐도 주변이랑 확연하게 색이 다른 색깔이 흙이 딱 흩어져 있는 상태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흙이 또 색이 다르지? 그리고 딱 봐도 산 비탈을 이렇게 삽으로 막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깎아낸 흔적도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깜해서 뭐도 잘 안 보이고 하는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비가 좀 여기에 하고 딱 봤더니 그래도 뭐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가 보다. 여기 이제 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가 졌잖아요. 밤이잖아요. 뭐 대역은. 그래서 일단 장소만 확인을 해놓고 이제 다음 날 그 전북지방청에 이제 과수팀에 공조했구나. 네, 공조해가지고 8시 반에 현장에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9시부터 발굴에 착수를 한 거죠. 그래서 막 발굴하고 있는데 딱 어느 한 곳만 유달리 마른 나뭇잎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래요. 딱 덮은 거네 그럼. 덮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싹 걷어내니까 거기 약간 바위처럼 평평하게 콘크리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근데 이제 외형이 마치 이제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 거기에다가 덮은 거구만. 덮은. 네. 시신 발굴 안 되게, 시신 유실 안 되게. 네. 그런 이제 형태가 보이니까 아마 이제 이거 우리 그럼 콘크리트 깨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를 깨야 깨야죠. 근데 이것도 깨보니까 교수님 한 겹도 아니고 이중으로 막 덮여 있더래요. 쳐주기. 나 이거 해봤어요. 콘크리트 돼 있는 거요? 동천에서 노래방 하는 사람 돈 뜯어내려고 죽여가지고 창고에다가 데리고 가서 이 드럼통에다가 사람을 이불에 싸서 넣어놓고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드럼통을 막았어요. 네. 근데 그 시신을 발굴해가지고 사람 시신 안 다치게 이걸 떼내려면 정을 가지고 와서 때려가지고 콘크리트를 탁탁 때려가지고 그걸 해봤어요. 아휴. 그래서 시신을 이제 털어 찾은 적이 있는데 참 이런 거 찜찜해요. 그렇죠. 참 잔인해요. 이런 거 보면 사람이. 그러네. 이거 볼 것도 없이 구덩이 파놓고 거기다가 시신 안매장했다가 혹시 비 같은 게 와갖고 유실돼서 시신이 드러나갈까봐 드러나지 말라고 아예 구덩이에다가 콘크리트 채워버린 거네. 네, 맞아요. 쳐 죽일 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래서 이제 봤어요? 예, 콘크리트 팠더니 일단 먼저 이제 막 파다 보니까 이제 엉덩이랑 오른쪽 발이 예. 딱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에이구 참. 그래서 이제 이거 발굴한 지 한 2시간 만에 음. 드러났는데 마치 그 태아 자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웅크린 웅크린 거, 자세. 예, 웅크린 자세로 매장된 사체가 발견이 된 거죠. 아이고야. 참 이제 발견된 상태를 좀 확인을 해보면 키가 한 163 정도 되는 여성이었고 딱 사체가 드러나니까 약간 부패된 냄새도 당연히 나고 부패했겠죠. 약간 거인화 현상이 일어났대요. 사천왕상의 현상. 눈이 이렇게 툭 부러지고 막 네. 얼굴이 이렇게 되는. 절에 들어갈 때 보면 양옆에 사천왕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천왕상의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부패되면서 가스가 이제 팽창이 불어나는 되니까 이제 고개를 살짝 했는데 콘크리트에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얼굴은 거의 부패가 거의 야,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러네. 그리고 몸도 거의 상한 데가 없이 그냥 딱 사람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대요. 또 옷은 이때 안 입고 있었고요. 알몸 형태로 발견이 부패 빨리 진행되고 인적 사항 확인되지 말라고 벗긴 거네. 네. 알몸으로.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옷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이제 알몸 그런 거예요. 상태로 매장을 한 걸로 보이고 이때 딱 보니까 전신에 온몸에 멍이 엄청 많이 때렸다며 들어있었대요. 수시로.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아까 A랑 B 씨가 얘기했잖아요. 맞네. 때렸다. 그게 맞는 거죠. 온몸 전신에 멍이 많이 들어있고 아이고야. DNA 채취하고 이제 국가수로 옮겨가지고 17일에 9월 17일에 부검을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A랑 B가 얘기했던 그 20살 그 여성이 맞네. 그 여성 지적장애 여성이 맞은 거죠. 광주에서 대구로 네. 가출했다는 여성. 네, 그 여성이 맞은 거예요. 아이고야. 참 정말 나쁘죠. 아이, 이런 쳐죽일 인간들. 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제 이 전신에서 피하 출혈 흔적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뭐 요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건 아닌 걸로 보여진다. 그냥 어떤 불명의 외력에 의해서 다발성 손상까지는 맞는 것 같다. 지속적으로 죽지 않을 만큼의 구타가 연장되면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쇼크사예요. 맞아요. 그런 형태. 그거네요, 내가 보니까. 예. 네. 어떤 딱 직접적인 사인이 네. 뭐가 팍 있었더라기보다는 너무 이제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이 전말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참혹하게 피해를 이제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체를 딱 발견하고 수사팀이 이제 이 D 남성 D 일당한테 자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D하고 C 그것들. 네, 그것들. E도 있잖아요. E도 예. 있고 이것들한테 이제 공동 감금으로 지들은 알고 지금 이제 체포돼 있는데 그냥 갑자기 와서 살인 사건으로 가버린 거네. 네, 그렇죠. 이제 사체까지 발견된 이 마당에 그래갖고 각각 이제 D 남성이랑 C 여성을 각각 분리시켜가지고 신문을 실시했어요. 갖고 일단 D 남성이 얘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너 살인 사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했더니 묵비권을 행사하더래요. 말을 안 하더래요. 항상 그렇지 뭐 이것들. 네. 그리고 C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우리가 같이 공동 생활한 것도 맞고요. 거기에서 좀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런 것도 맞아요. 근데 죽인 거 관련해서는 이 여자도 묵비권. 저 서로 지금 C는 D가 무슨 말했는지 D는 C가 무슨 말했는지 모르니까 무비권 행사하는 게 제일 현명한 네. 방법이지. 이것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떼놨으니까 지금 불안하겠죠. 무슨 얘기 어떻게 하는지 하늘이 서로가 노랬을 거야 모르니까. 이것들. 형사가 갑자기 공동감금을 알고 있는데 살인 사건으로 파고 들어올 때 세상이 노래졌을 거야 이것들. 그렇죠. 나쁜 짓 대짓고 못 살아요. 죄짓고. 그래갖고 어쨌든 부검 결과가 이제 17일에 나왔잖아요. 꼼짝 그래서 말아요. 이 꼼짝 못해. D 남성한테 2차 신문을 실시를 하니까 불어야지. 불었는데 어떻게 불었냐면 사망 사건이 있었던 것도 맞고요. 제가 거기에 가담한 건 맞아요.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가 가담만 했을 뿐 직접적으로 그럼 자기가 주범이 아니라는 얘기네. 내가 죽인 건 아니다. 이제 이거죠. 내가 주도한 거 아니라 이거지? 네. 그럼 누구야? 아 그놈이다. 그러면 아까 이 네. 이 걔한테 이제 이지랄들 한다니까 이 새끼들이 떠민다니까. 예. 아주 악랄하게. 그래서 그 걔를요 사망한 애를 베란다에다 가두기도 했고 밥도 안 주고 화풀이 한다고 막 폭행을 한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아니라요. 도망간 얘 이예요. 이 남성 이. 그럼 지는
자기는 방조한 죄밖에 없어요. 그럼 빨리 이 잡아야 되겠네 이 새끼 대전교도소. 네. 그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죠. 교도소에 있으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있죠. 빨리 만나고 가야지. 갔는데 교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갔는데 수사팀이 딱 방문하기 불과 이틀 전에 얘가 벌금 내고 풀려났대요. 아, 이 새끼 벌금으로 노역장 유치됐었던 모양이구나. 예, 뭐 사이버 벌금 수배 환영 유치 벌금 하루에 벌금 안 내면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계산해서 노역이고, 예. 환영 유치돼서 노동하잖아요. 예. 그걸로 가 있다가 벌금 내면 바로 풀어버리거든요. 이 새끼 그거래 벌금 안 내갖고 환영 예. 유치됐다가 돈 내고 나간 거네. 근데 이거 잘못했다 수사. 미리 좀 일하는 게 나왔으면 대전교도소에 미리 연락해서 저 스탠바이 시켰어야 돼.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긴 뭐 이제 시신 발굴하고 정신 없었을 텐데. 뭐. 네. 그리고 뭐 설마 이제 이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죠. 그러네. 그 이틀 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씨. 그래서 일단은 이 남성 이를 살인 혐의로 일단 이 건 바로 하고. 그렇지 이 건 해놓고 차지하지. 네. 그리고 이제 강력 2팀을 따로 지금 이 일을 찾으러 보낸 거죠. 아이고야. 네. 또 조사해봤더니 이 남성 이가 거주지도 없고 또 가족들 엄마한테도 연락해봤더니 가족들의 연락도 잘 안 돼요. 주거부정이구만. 그리고 심지어 얘가 지금 휴대폰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위치 추적을 하지. 그래갖고 이게 미국에 아이고 진짜 애매겠다 이거. 이게 지금 까딱하면은 못 찾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늘이 있나 봐요, 교수님. 그러니까 D는 계속 E한테 미루니까 네. E를 꼭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늘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어요. 9월 18일에 군사경찰서 수사팀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어디? 근데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대전 서부 경찰서예요? 저 서부서 대전 서부서. 네, 서부서가 경찰서가 전화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 지금 남성 이를 찾고 있는 이호 상간의 사이에 짧은 사이에 이 이가 사이버 사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서부 경찰서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새끼는 하여튼 네. 양아치 새끼 뭐. 그러니까 이 서부서 형사님이 얘 범죄 이력을 조회를 했는데, 살인 혐의로 지금 딱 입건된 게 뜨잖아요. 맞아 이 건 있어요. 네. 기록 공동으로 뜬다고.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정과 같은 거 현재 수사 진행 상황 이게 뜬다고. 깜짝 놀라고 바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살인으로 지금 수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전화했겠네. 네. 우리가 지금 잡고 있어요. 오, 참나 이 새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 바로 대전으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대전으로 가야지. 그래갖고 이 남성 이를 검거를 했어요. 살인이네 이제 살인죄로 검거했겠네. 네. 근데 또 이 남성을 신문하기 전에 또 이렇게 좀 조치를 잘 취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너 지금 D가 지금 다 너한테 덮어씌우고 있어. 네가 다 했대. 그렇지 그렇게 하지. 이거를 다 알려준 거예요. 엄마 네가 주범이라면 이 새끼야. 네가 다 때리고 딴 사람들은 또 D 같은 애들은 방조만 했다던데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입장에서 눈 또 뒤집어지지. 이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말을 하냐. 아니다. 지금 D 주도로 지금 공동체 생활에서 지금 그러는 사건이 다 벌어진 거고 암매장도 벌어진 거고 살인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아주 낱낱이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E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E의 말이 신빙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A 여성이 도망가고 나니까 그 죽은 거 그 두려워서 E도 도망 나갔거든. 맞아요.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면 저 E는 확실히 자기가 맞는 거예요. 말하는 게. 그럴 가능성이 그 정도 높죠. 이 겁을 먹고 도망갈 정도면 네. 그럼 D가 주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낱낱이 털어놨어요. 그리고 그럼 D에 대해서 그냥 다 얘기했겠네 E가. 네, 다 얘기했어요. 무슨 이 짓을 죄수의 딜레마예요. 네, 했는지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형사님 이 D가 얼마나 야비한 줄 알아요? 얘가요 지금 다 폭행하기 전에 무조건 저한테 먼저 때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지가 와서 해요. 저한테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면 덮어 씌우려고 얘가 그런 야비한 놈이에요. 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제 서로 막 씹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서 있었던 굉장히 끔찍했던 만행들이 이제 밝혀지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가 싶기도 했어요. 일단은 이제 금전적으로 이득을 못 얻었잖아요. 이 피해자. 그렇지. 이 여자는 뭐 아무 입만 지금 늘어난 거죠. 이제 피해자라고 지칭할게요. 그 금전적인 이득을 성매매도 안 돼, 대출도 안 돼. 그러니까 이 D를 주축으로 이제 공동체 멤버들한테 하풀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은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조금 비교적 단순한 폭행으로 시작을 했대요. 원래 그래요. 뭐 발로 차거나 얼굴 때리는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남성 D가 얘를 이제 피해자를 베란다에다가 가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깥에서 문을 잠궈갖고 못 들어오게 드나들지 못하게 이제 감금을 시켜놓고 점차 이제 거의 이때쯤 되면 거의 약간 그러네.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 약간 훼손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잖아요. 우리가 뭐 마당에서 기르는 개를 따로 별도로 그 마당에 집 줘놓고 거기다 두듯이 내쫓은 거거든. 우리 구성원이 아닌 거야 이미 내보내는 그렇죠. 순간. 네. 그러면 학대를 해도 아무 자책이 없죠. 맞아요. 네. 이게 그리고 똑같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안 안 하는 하기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 수위가 막 이제 엄청 점차 높아지는 거지. 너무 높아져서 예를 들면 막 아마 사진 해주실 고데기네, 텐데 고데기. 고데기로 허벅지 고데기 굉장히 뜨겁거든요. 아, 교수님. 이런 고데기로 저질러 허벅지 막 지지고 그 미용 가위가 날카로워서 잘 들잖아요. 그걸로 오른쪽 귀를 좀 자르고 이런 씨. 예. 뭐 라이터에다가 불을 켜놓고 교수님. 아 이거 스프레이 화염 방사기 만드는구나. 네.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카락도 다 태우고 칼로 막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실제로 칼로 몇 차례 찌르기도 하고 진짜 천하의 죽일 놈 새끼들이 이거. 막 이건 고문이죠. 고문이지 이거. 이렇게 고문을 막 일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서 너무 폭행에 시달리다가 막 살려달라고 어느 날은 비명을 질렀대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D가 소리 지르니까 입에다가 행주를 물리고 온몸을 테이프로 결박을 시켜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여성이 사망할 때까지 또 계속 폭행이 연이어서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이 새끼는 교도소 수감 중일 때 항상 주둥이에 상시로 행주 물려놓고 이 새끼 수감 생활 시켜야 돼. 이 D가 얼마나 얍삽빠른 인간이었냐면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한 짓이 발각이 되면 좀 빠져나갈 구멍들을 미리 해놨어요. 그러려고. 미리 꼼수를 써놓은 거예요. 뭐냐면 폭행을 했잖아요. 그 멍이나 그렇지. 이런 게 드니까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자기 처벌을 받을 거니까 이 피해자한테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놨대요. 미리. 나 이게 진짜 웃기는 새끼네 이거 정말 완전 양아치네 이거. 양아치예요. 그 내용도 장난으로 때린 거고 내가 30만 원 받고 합의해줬다. 이거는 더 이상 나 얘기하지 않는다. 돈 받고 합의했으니까. 나는 이거는 나중에 발견되면 그거 제시하려고. 예. 그리고 막 휴대폰 같은 것도 막 갈취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실제로는 이제 뺏어간 거죠. 그래 놓고서는 또 자기가 그 피해자가 휴대폰 판매를 위해서 모든 권한을 그 D한테 위임한다라는 그런 각서도 또 미리 받아놓고. 강요에 의한 이런 자술서 자인서는 아무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멍청한 새끼죠. 이 새끼가 잘난 척하면서 멍청한 새끼죠. 네. 그냥 양아치에 불과한 거죠. 양아치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남성 E가 지금 이렇게 막 다 얘기했네.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요걸 가지고 남성 D를 다시 신문했어요. 이제 말 못하지 그 새끼. 네, 그랬더니 자기가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인정해요. 인정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안매장지가 그래 맞아. 경남 거창이었잖아요. 그래 맞아. 얘네는 지금 익산에서 지냈는데 어. 그럼 왜 여기를 갔냐? 왜 여기서도 이놈이 D가 아주 그 꼼수를 부린 게 드러나요. 어떤 왜냐면 꼼수요? 일단은 이 D가 어렸을 때 거창 바로 옆에 무주 있잖아요. 무주에서 거창이지. 거기서 어렸을 때 컸대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거창에 이 D의 삼촌이 살고 있었대요. 연고가 있네. 네. 근데 안매장 당일에도 이제 차를 몰고 거창으로 가서 삼촌을 만났대요. 알리바이 만드는구나. 네, 근데 이놈이 여기서 뭔 짓을 했냐. 삼촌이니까 삼촌 집 어딘지 당연히 알죠. 근데 일부러 동네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혹시 누구씨 집 어딘지 아세요? 삼촌 집 찾아다닌 거예요. 동네 거기 사람들한테. 왔다 간 게 나중에 추적되면 삼촌 만나러 왔다 그러려고. 그러려고. 시신 발견되면. 예. 알리바이 만나. 이 나름 교활하게 했네. 실제로 삼촌 만났어요? 실제로 삼촌 만나서 차 한 잔 먹고 갔대요. 삼촌은 알리바이 용도로 사용됐네. 네.
그리고 왜 아까 그 남자친구 B, 남성 B가 여기 잘 찾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유가 있다고 제가 그거 뭐예요? 말씀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잘 알아? 네, 여기 이제 콘크리트를 부었잖아요. 좀 특이했잖아요. 거기 그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자, 8월 18일 4시경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안 예, 되겠다. 그럼 갖다 묻기로 한거 아니에요? 거창에다가 안매장하자. 이렇게 하고 거창으로 가가지고 한 10시 반쯤에 도착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대요. 예. 요때 남성 D, 남성 E, 그리고 그 남자친구 남성 B, 그러니까 이제 삽으로 땅 파고 이제 그 여자 아까 C 뭐 이런 A 이런 여자들이 핸드폰으로 이제 손전 밤이잖아요. 아, 깜깜하니까 비춰줘야지. 비춰주고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고 이제 돌아왔죠. 네. 흙만 파서 흙으로만 묻어놓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지. 다음날 왔는데 다음날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불안하죠. 아, 그래서 다시 간 거예요. 다시. 혹시 시신 드러났을까봐. 네. 그래서 다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빗물에 막 흙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지고 사체가 거의 막 드러날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시를 두고 2번에 걸쳐서 콘크리트 구해 와가지고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예, 입장에서 2번을 가봤으니까 기억이 생생하구나. 몇 번이나 가본 거예요. 나중에 콘크리트 이제 가지고 2번이나 또 더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 수밖에 없네. 알 수밖에 없죠. 네. 이래서 콘크리트까지 이제 부어 놨던 사정이 있었던 거죠. 아휴,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조사 신문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B 남성을 데리고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렇지, 공동체 빌라. 범행지를 찾아가봐야죠. 네, 범행지를 가야죠. 범행지를 가봐야죠. 그래서 B 남성을 데리고 갔어요. 익산시에 있던 한 빌라였는데요. 거기를 수색했더니 숙소가 그렇게 넓지 않은 투룸이었대요. 여기서 한 3커플이 고정으로 이제 동거를 한 거죠. 그러네. A하고 B가 있었을 거고. 네, A, B 커플이랑 그 남성 D 있잖아요. 그리고 지 여자친구. 아, 그리고 남성 E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 여자친구. 아, 이것들. 그럼, 네. 뭐 야, 이런 새 식으로 커플. 그리고 뭐 이제 커플은 딱 세 명이 있고 뭐 C나 뭐 이런 애들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고 또 다른 이제 꿰어냈던 그 여자애들도 막 이렇게 들락날락거리고 이제 요런 형태로 원래는 여기가 19년 7월 중순에 그 빌라로 이사를 했대요. 그 전에는 딴 데 살았고. 네, 그 이사하기 전에도 그 익산의 다른 빌라에서 같이 살았어요. 공동생활은 계속 해왔구나. 피해 여성이 공동체에 들어온 거는 한 2019년 6월 말쯤이래요. 대구에서 데려온 게.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사망 사건이 발생한 빌라 전에 살았던 빌라에서부터 피해자가 7월 중순까지 갇혀 있었대요. 아이고야. 애초에 거기서부터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사 올 때 그 갇혀 있는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또 가둔 거야? 또 가둔 거예요. 새로운 그 네. 빌라에?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세상에. 그래서 수사팀이 이제 갔을 때 이 숙소가 막 그 교수님 그 10대 애들 가출해가지고 방 얻어놓고 쓰는 것처럼 뭐 쓰레기통이죠. 예, 막 잡동사니가 막 온갖이 막 널려져 있고 막 과자 막 널려져 있고 콘센트 핸드폰 충전기 막 엄청 꽂혀져 있고 막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근데 얘네가 정리를 안 하니까 다행히 베란다에 가다 놨었잖아요. 네. 베란다에다가 잡동사니를 넣어둔 박스를 뒀는데 거기에서 칼, 고데기, 가위 이런 범행도구 다 남아 있었어요. 범국을 거기다 놨구나 이것들이. 네. 그리고 아까 그 D가 강제로 쓰게 한 합의서나 각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합의했다 30만 원 주고 합의했다. 그다음에 휴대폰 권리 위임한다 뭐 이런 내용. 그것도 다 남아 있었어요. 이것들 그러면 그 없앨 시간도 없었네. 증거를 그죠? 잡힐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멍청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망 당일에 있었던 그 끔찍했던 그 고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사망 당일에 피해자가 그 전부터 계속 폭행을 당해왔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굉장히 네,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대요. 거의 2달을 지금 세탁실로 쓰는 베란다에다 갇혀 지내면서 폭행당하고 또 밥을요, 교수님. 일주일에 종이컵에다가 밥을 몇 숟가락 정도 담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게 밥 주는 식사 전부였대요. 죽여버려야 돼. 나쁜 놈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몸이 쇠약해져서 사망한 당일에 사람이 이런 것들이. 피해자가 세탁기 옆에다가 배변 실수를 했대요. 그럼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도는 봐야죠 안 보고. 근데 이제 힘이 너무 없으니까 뭐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용변 실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이제 D가 보고서 바닥에다가 왜 배변했냐 이렇게 하면서 거기가 이제 세탁실로 쓰던 베란다였잖아요. 세탁기 옆에 아마 사진 나갈 것 같은데 세탁기 옆에 고무호스가 있어요. 네. 세탁기 물을 연결해서 써야 되니까 그 고무호스로 뜨거운 물을 틀어가지고 막 온몸에 뿌려요. 피해자. 이게 그래서 아까 그게 저 A가 고무호스로 물 뿌려가지고 죽였다는 게 이 얘기네. 이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뜨린 게 아니라. 네. 이거 정말 잔인한 이것들을. 뜨거운 물을 막 뿌리니까 막 뜨거우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다가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여기 어떻게 이러는가 모르겠어요. 넘어지니까 이 D 남성 D랑 남성 E가 이 넘어진 피해자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서 고무호스를 코에다가 들이대서 물을 막 이거 인간 이제 말종들이구만. 이거 정말 그래서 이게 물에 빠뜨려 주겠다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거를 지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 뭐 물에 빠뜨려 죽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코에다가 막 물 넣고 하니까 또 막 버둥거리니까 또 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기고 또 코에다가 또 물을 들이붓고 이걸 한 3-40분 동안 했대요. 교수님. 죽을 수밖에 없지 뭐. 그렇죠. 그래서 당일에 진짜 딱하다. 너무 이제 쇠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이런 고문을 당하다가 8월 16일 4시경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을 한 거죠. 이 피해 여성 부모님도 지적장애셨대요. 지금 듣는 우리도 너무 이렇게 억장이 턱턱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수사하셨던 수사팀들도 굉장히 속상해서 일단 피해자 보호단체에서 또 어느 그런 단체에서 장례비랑 위로금 이런 거를 좀 마련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유족들한테 전달해주고 또 심리상담도 좀 받을 수 있게 연계도 해주고 이런 조치도 잘 취하셨다고 해요. 주범 D씨. D남성. D. 지가 이제 신문 받으면서 지가 지 범행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처음 폭행을 하고 나서 내보내줄까 잠깐 고민을 했대요. 내보내줘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피해자가 신고할 게 두려워가지고 계속 그냥 뒀다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얘가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거죠. 화풀이 대상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점차 심하게 그렇게 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쓴 거예요, 사람을. 네. 그래서 나 후회한다 이 요따비 말을 해요. 이미 다 뭐 신문 과정에서 나 피해자한테 미안한 감정도 들어요. 이따위 말을 해요. 죽여놓고 이제 와갖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교수님 이거 지금 수사 과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판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 있는데 그 피해자랑 접촉했던 성매수남이 초반에 시도를 했을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성매수남이 성매매를 시켰지 그 여성을. 네. 그 D한테 SNS로 연락을 해서 야 내가 네 전화번호랑 차량번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새끼 겁먹었겠다 그럼. 겁먹었겠죠. 그러니 겁먹은 동시에 이 사망한 애한테 여성한테 화가 엄청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빌라도 이사했구나. 그런 거 그랬을 같아요. 가능성이 많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민감해졌겠는데 이 새끼가. 그리고 다 너 때문이야. 너만 보면 짜증나.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막 때린 거죠. 그래서 죽일놈의 새끼. 주범 D 같은 경우에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상습폭행, 영리유인 막 이런 거 해갖고 총 10개 제목으로 그렇죠. 구속 송치했고 남성 E, 이남성 그리고 여성 C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상습폭행으로 송치했고 그 남자친구 있잖아요. B남성 B는 사체유기, 공동감금으로 얘는 살인은 빠진 거지. 네, 불구속 입건을 그렇죠. 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공판 과정에서도 교수님 일단 1심에서 주범 D 같은 경우에는 징역 30년 났어요. 이런 새끼는 사형시켜도 부족한데 그렇죠. 징역 30년. 그럼 E는 20년. 너무 싸게 맥힌다. C 그냥 여자 정말 나쁜 년인데 그 그거. 같이 포주고 뭐 여자여가지고 잠깐 행동에서 빠져 있었을 뿐이지 이 여자애도 똑같아. 나는 이 똑같아요. 얘도 예. 똑같이 처벌했다고 생각해. D하고.
근데 이제 제목이 좀 빠져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7년. 이거 받고 항소해요. 그러고도 또 양형부당 너무 많다. 예, D가 검찰은요. 검찰도 당연히 있겠지. 검찰은 적다고. 그렇지. 적다고 양형부당이라고 항소하고. 아이고. 이것도 근데 항소 이유도 교수님 살펴봐야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양형이 부당하다. 이러면서 항소를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인정은 하는데 나 너무 과하게 나한테 준 거다 이렇게 얘기죠, 하고 그 항소한 얘기. 건데 D 같은 경우에는 발뺌했어요. 나 살인의 의도가 없었어요. 살인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어요. 이렇게 나쁜 놈. 이놈이 D가 제일 나쁜 놈이구만 보니까. 근데 이제 2심 갔잖아요. 그 2심에서 이제 그러면 누가 주범이냐 요 문제를 가지고 D하고 E 사이에. 예, D랑 E가 서로 잘못을 막 떠넘기고 난리 불루스를 친 거예요. 그래서 결심 공판 할 때 최후 진술하잖아요. 이제 선고 앞두고 최후 진술할 때 D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살인을 하려는 의도도 나는 살인을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모두 E의 폭행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다. 나는 피해자를 가족들한테 돌려보내려고 수차례 연락했고 술에 취한 E가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할 때 나는 말렸던 사람이다. 그치는 한 주범 아니구만. 수사기관에서 지금 이거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줬다. 나는 억울하다. 그 얘기고. 요따위 말을 하고 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는 D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시켜서 했다. 예. D 애들이 폭행과 학대로 이미 이제 그 피해자가 심신이 약해져 있었고, 그래서 내가 때린 건 맞는데, 내가 때린 거 내 폭행 때문이 아니어도 결국은 이 피해자는 사망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건 또 1심에서는 자기가 이제 살인 혐의 인정했었는데, 그건 이제 부인이네, 2심 은근슬쩍. 가서는 은근슬쩍 부인인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D가 나를 협박하고 있어가지고 나 법정에 출석하는 게 너무 두렵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심 재판부가 원래 통상적으로 교수님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1심하고 항소하면 형이 좀 깎이는 경우가 좀 깎이죠. 더 당연히 많잖아요. 깎이죠. 근데 2심 재판부가 지금 이 인간들이 지금 요따위 짓을 하는 거를 보고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원룸으로 유인해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대금을 뺏는 방법으로 성착취를 했다. 성매수자가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무차별 폭력을 행하고 세탁실에 감금해 방치했다. 피고인들이 온갖 도구를 이용해 행한 특수상해의 범행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다. 살인 이후에도 야산의 시신을 매장 은폐했다. D 남성은 피해자의 시신 안매장을 공범들에게 제안하고도 그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이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그리고 남성 E 그리고 여성 C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매매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들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원심을 깨고 D는 원래 30년 받았잖아요. 그 D 30년 받았지. 무기로 바꿨어요. 잘했네 이거. 속 시원하네 오래간만에. 그리고 이 남성도 원래 20년 받았는데 5년 더 추가됐어요. 네. 여자도 7년 받았는데 8년으로 올라갔어요. 이 여자는 같이 줘야 되는데 적어도 그러니까요. E하고 같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났던 판결이고요. 2심 판결.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씨. 그리고 수사는 군산경찰서 강력 4팀 교수님 읽어주실래요? 윤길중 팀장이네. 네. 최진정 형사, 김주형 형사, 양찬호 형사, 최재준 형사네. 네. 수사 잘했네요 이거. 잘하셨죠. 잘했네. 근데 저 대전교도소에 가 있는 거 미리 안 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고생을 좀 자초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천만다행. 정신없이 하기야 그거 매달 안매장 뭐 이런 거 찾다 보면 간과할 수 있어요. 이 수사 잘했는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인면수심의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네요. 악질이죠. 인면수심. 이거를 인면수심이라고 그래요. 교수님 저희 며칠 전에 그 이슈 사건 했을 네. 때였던 것 같아요. 요 비슷한 사건 있었잖아요. 네. 인천에서 남녀 4명이 맞아요.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동거하던 지적장애인 28살 남성이요. 이때는 그 김포 야산에 안매장 했던 사건인데
이 내용이 거의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교수님. 이런 형태로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좀 범죄가 일어나는 성착취. 거잖아요. 성착취 혹은 뭐 노동력 착취라든지 아니면 뭐 명의 이런 거 해서 대출이라든지 막 이런 착취, 금전적인 착취를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저 이 사건 맞아. 보면서 제가 원래 요거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교수님이랑 그 이슈 사건 할 때 똑같은 사건인 줄 착각했어요. 시기랑 이런 게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그만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발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수법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런 좀 대안도 마련돼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성인 지적 장애인들은 이제 뭐 부모라든지 가정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어떤 그 취약자를 대상으로 착취하고 이렇게 범죄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게 어떤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국가 사회의 그 어떤 책임성 부여 네, 이 부분이 신중하게 진짜 논의 돼야 돼요. 정말요. 어떤 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가 사회,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여성들을 컨트롤해 준다면 이 여성들이 이런 쓰레기들한테 이건 납치거든요. 유엔이나 맞아요. 납치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진짜 그 성매매하면서 비참한 생활하다 이렇게 죽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정말 우리 사건으로 해서 이거는 자랑할 수 있어요. 누차이겠어요. 그 정신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 사회 책임 이 부분은 진짜 저희가 주장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좀 귀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나잖아요. 실제로 사건이 이렇게 나잖아요. 좀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이거 뭐 아유 좀 뒷맛이 좀 더럽네 정말 이거. 그쵸. 응? 이거 이 인간들이 진짜 이런 것들 다 사형시켜 버려야 되는데 말이야. 아우, 정말 마음 같아선 그래요. 아 가슴이 너무 아프네. 그 피해자 그래서 그 물에 빠뜨렸다는 게 고무수로 코에다가 물 집어넣어서 그 결국 물에 빠져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뭐 비슷하지 그 표현이 달라서 맞아요. 그렇지. 그렇게 잔인하게 그것도 뜨거운 물이라며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것들이? 이것들 정말 고통받는 살아야 돼요. 맞아요. 교도소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새끼들 행주 그 이 새끼 입에 구겨놓고 살도록 하든지. 예, 아유 뭐 하여튼 저 돌아가신 분 이런 인간들이 없는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서 잘 사셨으면 좋겠고 요놈들은 아주 저 지옥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지옥에 가서 떨어져야 돼요. 그 고통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수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